잠깐, 만약에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거실 소파에 거대한 불곰이 앉아서 왔어? 연어 좀 사왔냐? 하고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신가요? 아니면 듬직해서 좀 멋진가요? 현실 속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파 위에 혹은 배 위에 누가 있나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격하게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나요?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강아지와 고양이일까요? 오늘날 지구상 870만 종의 생물 중에서 얘네들이 전 세계 10억 가구의 안방을 독차지하게 된 건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소름 돋는 생존 계약이 숨어 있거든요. 심지어 이 녀석들, 우리 뇌를 생물학적으로 해킹하는 법까지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Y, 약 2만 년 전 빙하기의 끝자락인 구석기 시대로 가보죠. 밤은 춥고 동굴 밖에는 검치호랑이, 동굴곰,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인간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겠죠.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바로 회색 늑대였어요. 원래라면 인간을 공격하거나 피해야 정상인데 유전적으로 공격성이 낮고 호기심이 많은 돌연변이 늑대들인 거죠. 이 늑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인간들 근처에 가면 먹다 남은 매머드 뼈다귀 좀 죽겠는데 굳이 목숨 걸고 사냥 안 해도 되잖아? 인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주변에 있으니 다른 맹수들이 올 때 짖어서 알려주거든요. 게다가 사냥할 때 코를 빌리면 성공률도 올라갔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상호 생존 계약 체결 순간입니다. 계약서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완벽한 윈윈 관계였죠.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시간이 한참 흘러 약 1만 년 전 인류는 드디어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된 거죠. 인간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니까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네, 쥐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곡식 창고가 털리는 걸 보고 인간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쥐 사냥의 귀재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프리카 들고양이였어요. 재밌는 건 걔는 저기요, 같이 사냥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적극적 취업 면접형으로 인간과 함께 사냥하며 동료가 되었지만 고양이는 너네 창고에 쥐가 많네? 내가 처리해줄 테니 밥이랑 따뜻한 곳만 제공해줘. 나머진 신경 끄고. 프리랜서 계약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점이죠. 학계에서는 이걸 스스로 가축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쉐어하우스에 쿨한 룸메이트가 들어온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경비와 사냥은 곰도 잘할 것 같고 족제비도 쥐는 잘 잡잖아요? 왜 하필 얘네들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잔인하고도 냉정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진화생물학자 자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수에서 말한 유명한 이론이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걸 가축화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가축화된 동물들은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갖췄지만 실패한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실패했다. 가축화에 성공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탈락입니다. 자, 본격적인 동물 오디션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식성.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치타를 사냥용으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죠. 치타는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고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매일 약 3kg의 고기가 필요했어요. 이건 양 한 마리를 거의 매주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경제적인 수직 타산이 전혀 안 맞네? 탈락. 개와 고양이는요, 인간이 먹다 남은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며 자급자족까지 했죠. 두 번째, 성격. 말처럼 생겼으니까 얼룩말도 타면 되지 않을까? 19세기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 유럽인들이 정말로 시도했습니다. 말은 아프리카 풍토병에 약했거든요. 결과는 동물계에서도 악명 높은 분노조절장애가 폭발합니다. 사자에게 물린 사고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어요. 한편 일본에서는 만화 라스칼이 인기를 끌자 사람들이 너구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려는 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부터 야생 본능 폭발, 물림사고도 급증하고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화장실 훈련 절대 불가능하여 평생 아무데다가 배변을 하죠. 사납고 까칠한 성격으로 얼룩말과 너구리는 탈락. 반면 개는 인간 신호해석에 특화된 사회성 동물입니다. 늑대 시절부터 무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열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웠죠. 고양이는 사납진 않지만 복종도 안 하죠. 대신 애초에 위험하지 않은 크기와 힘만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번식. 치타는 식성 문제로 한번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얘는 예민해서 감금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해요. 현대 동물원에서도 치타 번식은 악명 높고 어렵기로 유명하죠. 세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 탈락. 반면 개와 고양이는 좁은 집에서도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새끼를 잘 낳습니다. 네 번째, 사회 적응. 중세 유럽 귀족들이 사슴을 울타리 안에서 키우려 했습니다. 사슴은 순하잖아요? 밤비처럼 귀엽고. 그런데 극도로 예민한 공황 반응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음, 낯선 사람, 그림자만 봐도 혼자 날뛰면서 울타리에 부딪혀 스스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화적으로 포식자를 보면 1초 안에 도망가야 살아남거든요. 잦은 스트레스로 자폭, 사회 적응이 안 되니 탈락.
반면 개는 늑대 시절부터 무리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리더로 받아들이는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애초에 서열 자체를 안 따지죠. 나는 나, 너는 너. 근데 밥은 줘야 해. 이런 쿨한 태도가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결국 식성 좋고 적당히 온순하고 좁은 곳에서도 새끼 잘 낳고 무엇보다 인간을 리더로 인정해주는 동물. 이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최종 라운드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개와 고양이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예요. 요 녀석들 단순히 조건만 맞춘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방향을 틀어서 우리 몸을 조종하기 시작했거든요. 1959년 러시아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일명 은여우 길들이기 프로젝트. 그는 야생 여우 중에서 사람을 덜 무서워하는 녀석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켰어요. 가장 착한 10%만 골라서 새끼를 낳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착한 녀석만 고르고 이걸 수십 세대 반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10세대 만에 여우들의 외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쫑긋하던 녀석들이 귀가 접히고 꼬리가 말려 올라가고 털에 얼룩무늬가 생기고 심지어 캥캥하고 짖기 시작했죠. 성격만 보고 골랐는데 외모가 강아지처럼 변한 거예요. 이걸 가축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들은 야생의 날카로움을 버리고 영원한 아기의 모습으로 남기를 선택한 겁니다. 어른이 되어도 귀엽고 순한 상태, 학술적으로는 유형 성숙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반려견을 한번 보세요. 뭔가 잘못했을 때 짓는 그 표정 있죠? 눈썹을 안쪽으로 쓱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는 그 표정. 이거 늑대에게는 없는 근육이라는 거 아세요? 2019년 미국 국립과학원의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개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눈썹 올림 근육을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근육을 움직여서 슬픈 눈망울을 만들면 인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이 폭발하거든요. 어구어구, 그랬어? 간식 줄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생존을 위한 필살기 아닙니까? 그럼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근육 대신 소리를 씁니다. 고양이가 밥 달라고 보채는 골골송 소리를 분석해봤더니 그 주파수 대역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바로 아기 울음소리와 일치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무시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데 고양이가 그 주파수를 정확히 가지고서 밥 줘, 집 사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캔을 딸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 요즘 우리는 맹수로부터 지켜줄 경비견도 필요 없고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을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미친 듯이 이들을 사랑할까요? 현대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인스타그램 속 남들의 행복은 실시간으로 보죠. 이런 시대에서 유일하게 나의 연봉, 외모,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저 나라는 이유만으로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여주는 존재.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개와 고양이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정서적 공생을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밥을 제공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메마른 뇌를 적셔줄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제공하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등가 교환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인간이 남은 음식을 던져줬다면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집사야, 너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내 뱃살 만지고 힘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Today's why. 수만 년의 오디션 끝에 식성 좋고 성격 좋은 개와 고양이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들은 야생성을 버리고 귀여운 외모와 아기 같은 행동을 진화시켜서 우리의 뇌를 화학적으로 해킹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해킹 당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결국 이들은 인간이 자연과 맺은 마지막 끈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만약 미래의 과학이 더 발달해서 어떤 동물이든 완벽하게 반려동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1번 애교 부리는 1m 미니 코끼리. 2번 곰돌이 푸우 실사판처럼 소파에 앉아서 꿀 먹는 온순한 불곰. 3번 그래도 난 강아지랑 고양이가 최고다.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이면 다음 Y가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Y를 탐구하다.